트럼프 행정부는 합법 체류자들 가운데서도 정밀 추적해 추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뉴욕 매거진이 보도했습니다. 3월 미 기존 주택 판매가 연율로 402만 채에 그쳐 전달보다 5.9% 급락했다고 전국 부동산인협회가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진영의 주정부들이 관세 여파로 수십억 달러의 경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행한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가 만찬 소식과 함께 하루 만에 70% 넘게 급등했습니다. 한국의 극장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야당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서도 개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 체류자들 가운데서도 정밀 추적해 추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뉴욕 매거진이 보도했습니다. 각종 패롤로 미국에 일시 체류해온 256만 명에게 출국령 통지가 보내지기 시작했고 대학가에서 테러나 반미, 반전 시위에 가담한 이유로 유학생 비자나 영주권이 취소된 외국인이 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기, 허위 진술을 한 귀화 시민권자들에게도 박탈 조치를 취할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그치지 않고 합법 체류자, 합법 이민자들에게로 관역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네 부류의 합법 체류자, 합법 이민자들을 정밀 추적해 추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뉴욕 매거진이 보도했습니다. 첫째, 바이든 시절 각종 패럴로 미국에 들어와 일시 합법 체류해온 난민망명 희망자 256만 명에게 패럴을 순차적으로 종료 또는 취소시키고 7일 안에 미국을 떠나라는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절 CBP-1 앱을 통해 미국에 들어왔던 93만여 명이 이제는 트럼프 시대에 CBP 홈 앱을 통해 신고하고 미국을 떠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TPS라는 임시보호 신분으로 합법 체류해온 베네수엘라 출신 60만 명, IT 출신 50만 명, CHNB라는 플랜으로 입국한 4개국 출신 53만 명 등 모두 256만 명이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집단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대학가의 반전 시위를 테러단체로 분류한 친하마스 시위로 규정해 유학생 비자는 물론 영주권까지 취소하고 있는데 4월 24일 현재 270여 개 대학에서 1,800명 이상이 취소되고 추방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 한인 여학생 정윤서 양은 영주권자들인데 대학가 시위로 친하마스로 몰려 영주권 취소와 추방 대상에 올려져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외교정책에 반하는 대학가 시위 주도자들을 중점 추적하더니 이제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 기록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아직 본격화되고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트럼프 1기 때를 감안해 볼 때 문제가 드러나는 귀화 시민권자들에 대해서도 시민권 박탈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귀화 시민권을 박탈한 사례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27년간 300명으로 연평균 11명에 그쳤으나 트럼프 1기 때 3년간 94명으로 연평균을 3배나 급증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1967년 정치적인 이유로 귀화 시민권을 박탈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이래 주된 사유로는 범죄 기록이나 사기 결혼 등을 숨겼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로 꼽히고 있습니다. 넷째,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22개 주들로부터 소송당해 시행 사흘 만에 제동이 걸려 세 곳의 연방지법, 세 곳의 연방항소법원에서 계속 동결돼 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5월 15일 심리하고 6월 말 안에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 중대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기존 주택 판매가 3월에 전달보다 5.9%나 급락하며 2년여 만에 가장 많이 떨어져 봄철 주택 시장이 여전히 한파에 얼어붙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있으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빙이 기대돼 온 미국의 주택 시장은 여전히 강한 한파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3월에 연율로 402만 채에 그쳐 전달보다 5.9%나 급락했다고 전국 부동산인 협회가 발표했습니다. 5.9% 급락한 것은 2022년 11월 이래 2년여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팔려고 나온 기존 주택 재고는 133만 채로 전달보다 8.1% 급증해 4개월 공급치로 늘어나며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관세 여파로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있기 때문으로 전국 부동산인 협회는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30년 고정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4월 17일 현재 4.83%로 일주일 전 6.62%에서 급등했습니다. 재고는 급증했으나 거래가 급감하는 바람에 집값만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3월에 판매된 중위 주택 가격은 40만 3,700달러로 전년보다 2.7% 오르면서 21개월째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3월의 기존 주택 판매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동북부 지역에선 49만 채가 팔려 2% 줄어든 반면 중위 가격은 46만 8천 달러로 전년보다 7.7% 올랐습니다. 중서부 지역에선 95만 채가 거래돼 전달보다 5%나 급감한 데 비해 주택가격은 30만 2,100달러로 전년보다 3.5% 인상됐습니다. 남부 지역에선 181만 채가 팔려 전달보다 5.7% 급감했으나 주택가격은 36만 400달러로 1년 전보다 0.6% 소폭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서부 지역에선 77만 채가 거래돼 전달보다 가장 많은 9.7%나 급감한 반면 주택가격은 62만 1,200달러로 전년보다 2.6% 올라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봄철에 해빙기를 시작해 자녀들의 여름방학 시즌에 각급 학교를 결정해 이사해야 하기 때문에 여름철 피크를 보이고 있는데 근년 들어 각종 악재로 좀처럼 해빙과 열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관세 여파로 지역 주민들과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민주당 진영의 12개 주정부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월마트와 타겟, 홈디포 등의 CEO들은 수주 후 수입품들이 동이나 빈 선반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나 제롬 퍼블 연준 의장 해고 압박에서 한 발 물러섰으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해 소송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에 대한 관세율을 145%에서 절반 정도인 50 내지 65% 사이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아직 양국 간 대화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협상 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너무 자주 바뀌는 바람에 관세 불안, 관세 여파로 심각한 경제 타격을 초래하고 있다는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센 항의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 진영의 주정부들이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가장 먼저 북가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트럼프 관세 여파로 최대 수입 지역인 캘리포니아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애리조나, 콜로라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뉴욕, 오레곤 등 12개 주 주정부들이 뉴욕 소재 국제교육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12개 주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세 부과로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을 물리고 비즈니스와 일자리에 재난을 안겨주고 있다고 성토하고 사법부가 이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2개 주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비상군안법에 의해 각종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경제적 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관세를 잇따라 부과해 경제 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500명의 직원을 두고 학습제로 토이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한 업체 CEO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관세 책임 강요 등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CEO는 소장에서
회사가 물어야 하는 관세는 연간 23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4,000%나 폭등하는 반면에 매출은 올해 25% 감소할 것으로 우려돼 트럼프 관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와 타겟 등 대형 소매업체들의 CEO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수주 후부터 선반들이 텅 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 대형 소매업체들의 최고 경영자들은 관세 여파로 공급선의 대혼란을 초래해 수주 후에는 수입품들이 동란 위에 제때 공급되지 않아 선반들이 텅 비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들과의 관세 무역 전쟁을 벌여야 하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도 각 주정부들에서 사업체 등 민간업계들과 법적 투쟁을 계속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행한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가 만찬 이벤트 소식과 함께 하루 만에 70% 넘게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에 트럼프 코인 보유자 220명을 초대한다고 발표한 후 급등한 건데요. 밈코인은 온라인 유행을 반영해 재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상화폐로 실제 가치보다는 화제성 등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는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암호화폐 사업은 명백한 이해 충돌을 일으킨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홍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시한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의 가격이 하루 사이에 70% 이상 치솟았습니다. 이는 해당 코인의 주요 보유자들은 백악관 인근에 위치한 트럼프 소유 골프장에서 열리는 저녁 만찬에 초대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입니다. 오피셜 트럼프의 공식 사이트인 getTrump memes는 오피셜 트럼프 토큰을 가장 많이 소유한 상위 220명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웹사이트에는 보유량 기준으로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랭킹 시스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만찬은 5월 22일 워싱턴 DC 근처에 위치한 트럼프 소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상위 25명에게는 저녁 식사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사적으로 만나는 기회와 백악관 내부를 투어할 기회도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오피셜 트럼프 코인의 시세는 단시간에 급등했습니다. 단 1시간 만에 10달러였던 코인이 18달러가 되면서 약 7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피셜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재임을 앞두고 직접 발행한 밈코인으로 주로 온라인 유행이나 유명인물과 관련된 이슈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입니다. 실질적인 사용 가치보다는 화제성이나 이슈에 따라 가격이 급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벤트에 대해 도덕적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가족이 전체 오피셜 트럼프 유통량의 약 8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코인 가격 상승이 이들에게 직접적인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담당했던 코리 프레이어는 돈을 주고 권력자를 만나는 것을 제도화한 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돈을 주고 권력자를 만나는 구조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행한 오피셜 트럼프 코인은 이번 만찬 이벤트 발표 이후 가격 급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등은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코인 발행 및 거래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홍우진입니다. 한국의 극장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야당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서도 개봉합니다. 대한민국 마약 수사에 숨겨진 뒷거래를 파헤치는 범죄 액션 영화 야당은 통쾌한 액션과 속도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 그리고 강하늘, 유해진, 박해준 등 실력파 배우들이 열연하며 북미 지역에서도 관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야당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도 개봉하며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북미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야당은 대한민국 마약판 브로커 야당과 더 높은 곳에 오르려는 검사 그리고 마약 범죄 소탕의 모든 것을 건 형사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엮이며 펼쳐지는 범죄 액션 영화입니다. 야당은 한국에서 개봉 이후 강렬한 캐릭터와 예측 불가능한 전개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도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관객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마약 수사의 뒷거래 현장과 인물들 간의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흥미롭게 전개되는 야당은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압도적인 액션을 한층 극대화해 북미 지역 관객들에게도 몰입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된 주인공 이강수가 검사 구관이와 엮이며 벌어지는 마약 수사, 그리고 마약 수사의 모든 것을 건 형사 오상재까지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이해관계로 얽히며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연기파 배우 강하늘, 유해진, 박해준은 각각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영화의 몰입도를 더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약 브로커 야당인 이강수 역을 맡은 강하늘, 승진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검사 구관이 역에는 유해진, 그리고 마약 범죄를 쫓는 형사 오상재 역은 박해준이 열연합니다. 메가폰을 잡은 황병국 감독은 한국의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마약 범죄와 그 이면의 권력 구조를 그려내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결말로 끝을 맺지만 통쾌함이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감이 몰아치는 통쾌한 범죄 액션 영화 야당은 북미 극장에서 4월 25일 개봉합니다. 버지니아 리걸 페어팩스 타운센터, 메릴랜드 하노버 이집시언 24에서 4월 25일 개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